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IRS 관계자와 함께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기의 유형과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IRS의 앤드류 리 수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세금 보고 시즌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근데 여러 사기들이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네. 좀 어떤 사기 행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요새 좀 심각한 것은 피싱이라고 해서 PHISHING 피싱 스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은 IRS에서 이메일이 오는 것처럼 이거를 받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라든지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오거나 돈 납세해야 될 돈이 남았다, 밸런스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메일을 받는데 저희 미 국세청에서는 이메일로 컨택트를 하지 않습니다. 편지로 언제나 하게끔 돼 있고 그 외에 또 폰 스캠 같은 게 있습니다. 사칭을 해서 자기는 국세청 뭐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납세하실 돈이 남았다고 아니면 그거를 빨리 보내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뭐 이런 등등으로 연락을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전화나 이메일로 컨택트가 하지 않고 공지 편지로, 문서로? 공지 문서로 국세청은 언제나 미리 공지로 연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접하셨던 그동안 이제 수사관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좀 어떤 악성 피싱 사례가 있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수사하는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다크 웹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그 언더그라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 지하의 웹브라우저라고 하죠. 웹브라우저죠. 예, 예. 거기에서 그 퍼스널 개인 정보를 사가지고 네. 가짜 세금 보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리펀드를 받아가지고 사기를 친 그런 범죄 조직들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다크 웹에 가면은 그 개인 정보를 50센트 내지 $2면은 그 사람의 개인 정보 이름, 주소, 소셜 번호,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이메일까지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게 몇 천 개씩 이렇게 하는 그런 조직들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메일을 통한 어떤 IRS 사칭 사기라든지 네. 전화를 직접 건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사기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희 핫라인에다가 연락을 해주실 수가 있고 더군다나 또 피싱 같은 경우에는 저희 IRS 이메일 주소로 그 피싱된 받은 이메일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세금 보고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탈세와 관련된 어떤 가장 흔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 유형들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절세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이 절세는 하셔야 되고 탈세라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탈세라는 거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이중 장부를 갖고 있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가 5개가 있는데 회계사한테 그걸 줄 적에 네. 뭐 4개만 주고 하나는 빠뜨리고 안 준다든지 이런 고의성이 있으면은 그거는 탈세입니다. 탈세를 하시면은 형법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civil fraud 페널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하시고 안 하셔야 되는 일로 생각됩니다. 예.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 다시 말해서 이제 현금 거래가 많은데 네. 이 현금 거래 내역도 당연히 세금 보고 대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금 거래를 숨겼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적발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됩니까? 네. 현금 거래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거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행에 보고할 적에 그 10,000불 이상 보고를 입금을 하시거나 인출을 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은행에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9,000불로 나눠서 쪼개서 그걸 분할 입금을 하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불법 행위로 그 형법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셔야 되고 만약에 현금이 뭐 10,000불 이상 있다. 그럼 그거를 그냥 다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urrency transaction report라는 게 파일이 되지만 네. 그거는 뭐 원래 보고되는 그런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currency transaction report라는 CTR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파일을 하는데 그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나 이제 수상한 거래 리포트가 있습니다.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그렇게 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그 분할을 해서 입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은행에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분할을 함으로써 더 레드 플래그가 있을 뿐더러 형법 대상이 되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으로 알려져 있죠. 네. 가상화폐. 네. 국세청 IRS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가상화폐는 국세청에서는 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propert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고 파는 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사고 파는 것처럼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파는 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사고 팔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이나 손실된 것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한인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세금 상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많이 한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IRS나 네. 아니면은 CPA한테 네. 좀 세금 환급을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네. 독촉을 하면 세금 환급이 실제로 빨리 이루어진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이 프로세싱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먼저 파일링하는 분을 먼저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CPA나 아니면은 IRS 에. 국세청한테 네. 빨리 해달라고 그런다고 뭐가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예,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오해도 많고 또 네. 관련 피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인들이 좀 올바른 세금 상식을 가지고 네. 또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네. 앞으로 좀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